진짜 민주당 참 대단한 집단입니다. 정권 교체 되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의 있던 제도 없애려고 하고 재판도 중지시키고 재판을 아예 없애려고 하고 공소 취소하려고 해서 그렇게 짝짝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짝짝꿍. 그래서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참아 이 정도는 할까? 에이 설마 참아 이렇게 할까? 설마 이렇게 하겠어? 정말 이렇게 하겠어? 하는 짓거리들을 이재명의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태연하게 아주 뻔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재판을 중지시킨 걸 넘어서 아예 재판을 없애기 위해서 공소를 취소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개의 재판이 중지돼도 법 개정을 통해서 아예 중지시키려고 쐐기를 팍 박으려고도 하고 그리고 공소들을 취소해서 아예 면소, 죄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저는 이 민주당이 얼마나 법치를 무시하는지 그리고 법치 위헌적이고 위법적이고 법 위에 군림하고 초월적인 존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심지어 근데 민주당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국민의힘 45명 관저 앞에서 부당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그게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현장에 국민들과 함께 있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을 제명시키겠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물을게요. 위헌이라고 하면서 우리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데 이게 역풍이 불어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꼼수를 쓰는 게 뭐냐? 국회에서 표결로 해산시킬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요딴 식의 방법을 쓰고 또 하나는 뭡니까? 45명을 아예 제명시키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잘 보십시오. 45명하고 제가 이따 좀 얘기하겠지만 이준석 의원도 제명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럼 46명입니다. 46명을 제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300명 중에서 46명을 제외하면 254입니다. 254를 3분의 2이면 이게 제명이 통과되잖아요. 앞으로 3분의 2면 개헌도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짓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46명을 아웃시키고 그러면 254인데 거기에 3분의 2가 어떻게 되느냐? 180명 정도입니다. 178에서 180명 정도. 근데 지금 168에서 170 정도입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이 167인가 그래요. 의원식 국회의장까지 포함하면 168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6명을 날려버리면 본인들 마음대로 3분의 2는 기본값이니까 다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태연하게, 이렇게 뻔뻔하게, 집요하게 어떻게 합니까? 차마 못하는 게 없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법치가 있습니까? 위헌정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제가 볼 때 법을 뒤흔드는 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게 이게 위헌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나라한테 현실적인 가장 위협이 뭡니까? 핵입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당신들의 진보 정권 때 핵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현금 3조 원에다가 8조 원의 어떤 물품 현금이 갔어요. 8조 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리고
심지어 정상회담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4,500억인가? 그 정도. 4억 5천 불인가? 제가 헷갈립니다. 엄청난 돈을 또 줍니다. 그래서 지금 DJ는 핵을 북한이 개발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핵은 자위적인 조치다. 우리한테 안 쓴다고 얘기했고, 문재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비핵화 의지가 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핵은 다 개발이 됐어요. 그렇다면 당신들이 북한의 핵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도와줬다고 하면 그거 위헌적인 거 아닙니까? 위헌정당 심판을 대상은 민주당입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얘기하는데 다 떠나서 수많은 탄핵,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돼도 안 되는 그런 탄핵을 남발했잖아요.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얘기는 국무회의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탄핵의 사유로 명기를 했습니다. 명시적으로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집단 탄핵을 하겠다. 이걸 탄핵 사유에 명기했는데 명시적으로 이거는 뭐냐?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 이게 누가 얘기했느냐? 대장동 변호인이었던 김필성 변호사가 얘기를 한 겁니다. 민주당 진영 내에서도 민주당의 그런 행태가 내란이다, 위헌이다 그렇게 말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거리에서 탄핵에 반대했던 그 많은 국민들이 다 내란 세력입니까? 그러니까 돼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은 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민주당이 지금 개딸들한테 엄청 읍소를 합니다. 뽑아달라고. 정청래도 그러고 있죠. 또 누구도 합니까? 박찬대도 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 이 행태는 정말 가관입니다. 가관이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이 가지는 그 위험성과 민주당 이쪽은 하나하나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한미동맹을 뒤흔들고 법치를 흔들어서 결국은 딱 하나입니다. 이재명을 위해서 이재명에 위해서 재판을 중지하거나 나아가서 재판을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 더 황당한 건 내려오면 재판받아서 학교 가야 되니까 학교 가지 않기 위해서 재판받지 않기 위해서 아예 내려오지 않는다는 그게 뭡니까? 개헌을 통해서 이재명은 민족의 축복이라 5년 가지고는 안 돼요. 10년, 20년 해야 돼 하면서 막 울잖아요. 누가? 최동석이. 그 사람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재명의 어떤 명분, 논리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일종의 멘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멘토란 말이 진짜 저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굉장히 좋은 의미의 멘토인데 좀 아쉽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이 이재명과 민주당이 참 무섭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그러면 징계 얘기를 했잖아요. 징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29일 날 우리가 지금 강선우 문제 그리고 또 관세 문제 그리고 또 이 최동석 문제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를 하나 잊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준석 의원을 제명시키고자 하는 그런 게 차근차근 뻔뻔하게 어떻게 보면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29일 날 운영위에서 뭐가 있습니까? 윤리 특심 자문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윤리특위가 열려서 본회의에서 상정이 됩니다. 그냥 말만 겁박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완료가 됐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청원자가 5만 명 이상이 요구되면 그거를 하거든요. 국회에서. 그런데 그때 60만 명 개딸들이 아주 집요하게 조직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윤리특위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을 해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먼저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이후 윤리특위에서 어떻게 한다?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 제적위원회 3분의 2 찬성하면 최종 제명이 돼요. 제가 볼 때 지금 민주당과 위성정당이 190석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개혁신당 3석과 국민의힘 포함했을 때가 지금 110석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10명만 이탈이 되면 이준석 후보자는 제명이 됩니다. 이준석 의원은 제명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준석 의원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저는 민주당의 이 개딸들에 의한 이준석 의원의 제명은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 반대합니다. 왜냐? 선거 때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의 자제분이 차마 입으로 올릴 수 없는 여성 혐오 그거를 댓글을 썼잖아요. 형수욕설에 의해서 자기 아버지의 아들 진짜 부자지간에 형수욕설했던 아버지 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진짜 차마 입으로 옮길 수 없는 그런 여성 혐오의 댓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 있죠? 진짜 와 어떻게 사람이 그러니까 여성 성적인 농담이나 그런 비하를 넘어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표현을 댓글로 쓸 수 있을까 정도로 저는 좀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준석 후보자가 대선 기간에 그거를 다른 말로 본인 말로는 그걸 순화했다고 하지만 그 표현의 방식에 있어서 저도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느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의 본질은 이재명 아들의 여성 혐오의 댓글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개딸들은 선택적으로 이재명의 아들은 옹호하면서 이준석에게만 집중 포화를 쏟아냈잖아요. 악플과 제명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게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어서 29일 날 진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윤리특위 구성안을 의결할 예정이고 여기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먼저 의견을 내고 만약에 윤리특위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데 제명을 시켜야 된다고 한다면 표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상황입니다. 190대 110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뭐 다른 쪽에서 이준석 의원을 날리는데 제명시키는데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마음은 사실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구슬려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국민의힘에 절대 누구도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런 사감을 버리고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이준석 의원을 제명시키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 일부가 동의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작은 구멍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해고자 하는 게 뭡니까? 45명 국민의힘 의원들 제명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당대표 전당대에 나온 분 중에서 조경태 의원님께서는 45명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너무한 것 같아요. 거기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다 내란 세력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경태 의원은 그런 식으로 합니다. 상대를 다 배제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본인은 맞고 나머지는 배제의 언어를 통해서 자꾸 내모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이 남아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열의 틈, 하나 되지 못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민주당은 계속 간을 보면서 공격을 하면서 당근과 채찍을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민주당 의원들의 이준석 의원에 대한 제명,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대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 중에서 제가 형수욕설 관련해 가지고 최동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왜 이재명이 이렇게 집착을 하느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는 것보다 최동석에 대한 이재명의 마음은 영혼의 단짝, 소울메이트를 찾았다는 거, 그런 걸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멘토의 역할까지 하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고하려는 분위기가 있다. 이견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뭉개버리고 고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뭐냐? 조국 면회를 넘버 2라고 하는 사람. 황당하죠? 근데 사실상 이 조국 사면은 올해 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8.15 사면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원식이 의장이 자기의 후원회장이 조국이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것도 인연이 있겠죠. 연이 있어서 간 거겠지만 여하튼 말도 안 되는, 자기 죄에 대해서 반성도 하지 않고, 그리고 정권이 교차됐다고 해서 청구서를 내미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국회의장이라는 사람, 사실 뭐 국회의장이라는 이 우원식 이분 국회의 어른 의장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땐 민주당의 원내대표 딱 그 정도 수준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민주당 편이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차마 못하는 게 없는 권력, 그 취지로 어떻게 합니까? 재판을 중지시키고 아예 재판을 아예 없애려고 공소 취소하려는 그 일련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